취미 있어? 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거 말고 말이야. 네 음악 잘 듣고 있다고 하려 했는데. 정말로 뻥이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마오갈로와 말롯이 코드네임 마오가는 오버워치의 39번째 영웅으로 오버워치2에 출시된 탱커 중에서는 세 번째로 출시되었다. 19년 6월에 발매된 단편소설 남겨두고 떠난 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거대한 덩치와 어마어마한 근육, 악마 같은 성격 등으로 소설에서 비중 있게 묘사되어 단순한 일회성 엑스트라는 아닐 거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실제로 이후에 개발진들이 밝히기로는 국내 31번째 영웅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구상에 넣은 스킬셋과 마오가의 캐릭터성이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 출시를 보류했다고 한다. 때문에 소설에서 묘사된 전투와 실제 인게임 스킬셋은 좀 다르다. 참고로 이때 만들어진 스킬셋은 염동력으로 시그마에게 넘어가 출시되었다. 호쾌하고 능글맞는 정형적인 멍청한 덩치캐로 보이겠지만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한 캐릭터다. 과거 과격한 환경단체인 심해무법자의 일원이었지만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인해 사이버그 심장을 이식하고 조직의 세력이 약해지자 탈론의 용병으로 합류했다는 설정인데 탈론에 들어간 이유도 폭력과 전투에서 오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한다. 이런 성격은 단편애니 멋진 날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널섹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계전기의 설계도를 확보하기 위해 솜브라, 리퍼와 함께 격추된 널섹터 함선에 침투하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잠입 임무인데 시작부터 안테나 위에 앉은 펠리콘을 쏘고 함선을 휘저어 경보 시스템을 올려 솜브라가 설계도를 모두 빼돌리는 걸 방해하고 끝내 함선에 대폭발을 일으켜 바다에 가라앉게 했다. 이에 빡친 둠피스트는 마오가가 배신한 거라면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솜브라는 이를 이행하려 마오가에게 다가간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트롤이 따로 없지만 마오가는 둠피스트가 자신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으며 솜브라에게 능청스럽게 온전한 상태의 계전기를 보여주며 대장이 그 계전기인가 뭔가를 만들 생각이면 그냥 녀석들 걸 가져다 주는 게 낫잖아. 어차피 놈들은 이제 못 쓸 텐데. 구조신호도 먹통이었으니까. 라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밝히고 함선도 없고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문제도 없지. 라며 배를 가라앉힌 것도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다. 위험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마오가에게 그건 더욱 자신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투광이면서도 계산적인 마오가의 성격을 잘 보여준 에피소드이다. 이후에는 또 다른 임무로 일리오스의 폐허에서 유물을 약탈하다 벤처에 의해 방해를 받고 결국 철수한다. 잔악하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는 마오가의 성격상 대부분의 영웅들에게는 우호적으로 굴지만 이로 인해 벤처만은 대놓고 적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 있는 유물들 건드리기만 해봐. 왜? 부서지면 가게에서 새로 하나 사면 되잖아. 수천 년이나 된 조각상을 어떻게 새로 사냐고 이 멍청아. 진짜 재밌는 애네. 그럼 뭐 하나 작정하고 부숴볼까? 탈론이 벤데타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탈론에 남기로 했으며 단편 만화 다가오는 복수에서는 벤데타가 외교 임무를 위해 쓰레기촌에 보내기로 한다. 하지만 상호작용 대사를 봐서는 결국 협상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큰 싸움까지 난 것으로 보인다. 널 오지에 보낸 건 힘을 보여주라는 거였지 들불을 내라는 게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 시녀라. 건이랑 내가 조금 신이 났었을 뿐이야. 생각이란 걸 하긴 하나? 말로씨? 쏘기 전까지는 안 하지. 말로씨, 내 구역에서 널 내쫓을 때 내가 아끼는 이빨을 날려버린 거 안 잊었다? 그 칼 때문에 파상풍 주사를 몇 방이나 맞았는데 사과부터 하시지. 그럼 퉁친 걸로 할까? 근데 또 벤데타와 정커퀸의 상호대사에서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언급을 보면 벤데타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성공시킨 모양이다. 나랑 손잡은 건 잘한 거야, 늑대 아가씨. 난 오랫동안 정복할 날만 꿈꾸었거든. 멋진 광경이 되겠지. 요란하게 싸워라.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 이후 벤데타가 하시모토에게 제작을 맡긴 무기들을 확인하러 가는데 시온이 운반 과정에서 소전과 전투를 하는 바람에 멀쩡한 게 별로 없어서인지 대장이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시온은 충분할 거라고 하며 떠난다. 앞서 설명했듯이 출시가 보류되었었고 오버워치2 출시 이후에도 정커퀸, 라마트라에게 순서를 뺏겨 출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7시즌에 마오가의 출신지인 사모아가 전장으로 출시되며 마오가의 등장 또한 예고되었다. 그 증거로 사모아 해변에는 첫 등장 때 입었던 하와이안 셔츠가 있으며 7시즌에 있었던 르스라핀 콜라보 업데이트 때 바티스트의 제외 챌린지 드롭스 보상이었던 마오가 스프레이 2종이 복각되며 출시 예고를 했었다.
갑주를 입고 있는 라인하르트와 비슷할 정도의 몸집과 근육을 가지고 있다. 배경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평범한 근육질 몸매 정도였지만 한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후 치매 무호흡자 의무팀에게 인공심장을 이식받으며 여러 개조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마오가는 기존에 있던 자기 심장과 인공 비계 심장 2개를 모두 몸에 가지고 있으며 이 스킬 터질 듯한 심장 시전 시 심장 박동이 좌우로 번갈아 들리는 디테일이 있다. 또한 기본 스킨의 가슴팍 부분 위에 있는 기계가 아마 양쪽 심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 하이라이트 연출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데를 보면 피부와 근육도 총알 몇 발 맞는 거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져서인지 마우가가 사용하는 두 기관포 건이와 차차는 트레이서의 키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여담으로 소전과의 상호작용 대사를 통해 건이와 차차는 원래 오버워치의 무기였으나 마우가가 약탈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란 걸 알 수 있다. 대장, 나 타이트 주변 블랙샌드 굴착지에서 봤었지? 그래, 아직도 우리 기관포를 갖고 있군. 그럼 아주 뻔질나게 쓰고 있다고. 그 와중에 무기에 애착도 있어서 각각 이니셜까지 새겨놓은 걸 볼 수 있다. 탱장현 이미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영웅이다. 이 탱장현이 왜 생겼는지 근본부터 말하려면 영상 2개는 뽑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핵심만 짚어서 요약을 하자면 가장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역할군이지만 2명으로 구성된 딜러, 힐러들과 달리 한 명이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서로 카운터치기 위해 끝없이 픽을 변경해야 하며 픽을 변경해도 변경 안 해도 팀원의 정치를 받는다. 그러나 탱커는 결국 팀원 4명의 기량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포지션이기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모여서 어쨌든 탱커가 던지면 그 판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탱커의 중요도를 이용해 시위를 시작한 것이 탱장현이다. 어차피 정치를 당하기 시작하면 고통받는 건 똑같으니 그냥 즐겜을 하고 그 판을 이기던 지던 탱의 다음 판 매칭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탱하되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긴 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아라짤이다. 마오가의 유쾌한 이미지와 적진으로 돌진해서 버티는 모습을 단 한 이미지와 텍스트 2글자로 다 표현했기에 탱장현 밈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걸 유튜브로 수출하면서 쇼더 월드라는 음악까지 합성되며 이는 탱장현의 테마곡이 되었다. 여담으로 이 짤을 유행시킨 글 제목이 아니 탱아 둔피 블락일 때 치면 안 되는 거 모름? 이고 그 내용이 이 짤인데 본래 뜻은 블락 쳐서 강화 펀치 채워도 그거 맞고 뒤지는 건 너네지 내 알 바 아닌. 인데 오히려 저렇게 계속 쏴대서 강화 펀치를 채워도 도주용으로밖에 못 쓰게 하는 마오가의 둠피스트 상대법이 연구되었다는 비하인드가 있다. 두 번째는 마오가 정신. 마오가라는 캐릭터 자체가 적진으로 냅다 돌격해서 난사갈기고 버티는 분탕 운영을 하다 보니 생긴 단어인데 탱장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 장현이라는 일종의 비하 단어이다 보니 이를 직접 언급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꼭지 비비기. 탱장현의 마오가 플레이 스타일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바짝 붙은 후 무빙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총만 쏘며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인데 밈을 알던 모르던 이 장면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서 유명해졌다. 이후 이런 짤까지 생겼으며 동시에 머리를 썼는데 한쪽이 진 거면 딜러, 힐러 차이로 귀결되기 때문에 역정치를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박 터뜨리기 같다는 말도 있었으며 이후에는 워크샵까지 만들어졌다. 잠시 후 공식 스킨으로 희귀 등급의 모래 스킨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있어 탱장면을 상징하는 스킨이 되었다. 더 나아가 본체는 탱커, 건이는 섭딜, 차차는 맨딜, 이 스킬 터질 듯한 심장은 힐러라는 드립도 있다. 웃긴 점은 이런 던지기 위한 질겜픽이면 승률이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탱장면 밈이 퍼진 후에 마오가의 승률은 올라갔다. 멀리서 대치만 하는 것보다 쉬프트로 일단 들어가고 바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활용법이었는데 이게 밈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정석 플레이를 하게 되었던 것. 한국어 담당 성우는 최현수님으로 우리의 딸내미 게임으로 유명한 프레그마타의 주인공 휴 윌리엄스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오버워치는 신캐가 라이브 서버에 출시되고 2주가 지나고 나서야 경쟁전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마오가를 마지막으로 이 룰은 삭제되었다고 한다. 캐릭터의 모티브는 떡더비 선수 우마가로 보인다. 몸의 문신과 사모아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름 또한 우마가의 에너그램이다. 사모아계 사람들의 이미지가 대부분 문신과 떡대 있는 근육돼지 이미지라 모아나의 마우이와도 닮았다는 평이 많다. 모티브가 운동선수여서인지 마오가 또한 스포츠를 좋아한다. 솔저의 상호작용 대사에서는 미식축구를 언급하고 몸을 제대로 부딪히는 게임을 안 해봤더니 안타깝네. 미식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또 역도 챔피언인 자리아의 팬이다. 챔피언 알렉산드라 자리안노바. 내가 네 팬이야. 저한테 이런 커다랗고 시끄러운 팬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여담으로 마오가는 럭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